자, 이번 시간은 3번 바닥 면적 부분입니다. 바닥 면적. 우리가 바닥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용적률. 따라서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게 옛날 시험 문제예요.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이고,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이고, 그럼 바닥 면적은 자 1번 각층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중심, 선 둘러싸인 수평 지역 면적. 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 이루고 1층이 있다. 1층이 있고 1층 아까쯤 이렇게 해볼까요? 2층 해서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외벽, 바깥벽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요. 자, 대지가 이러고 있고, 건축물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외벽의 중심선, 바깥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여 면적. 이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 그러면 바닥 면적은 1층, 2층 두 개 층 있으니까 1층 바닥 면적은 1층 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여 면적. 이 부분은 1층 바닥 면적이고 2층 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여 면적. 이 부분은 2층 바닥 면적. 근데 이걸 평면 봅시다. 평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1층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층을 4개로 나눕시다. 자, 얘는 1층이고 2층이다. 1층은 슈퍼다. 여기는 당구장 합시다. 학원 합시다. 중개사무소하고 약국을 한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바닥 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 이러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의 바닥 면적이냐? 뭐의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 그러면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여 면적 1층 바닥 면적이요. 슈퍼 바닥 면적 그럼 똑같죠. 이것은 1층하고 슈퍼하고 2층 바닥 면적 2층 벽, 기둥, 중심선 이게 2층 바닥 면적. 근데 당구장은 2층의 전부의 일부요, 일부의 일부. 이러면 이제 이 부분만 당구장의 바닥 면적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 그러면 안 되고 뭐의 바닥 면적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무엇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그 층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각 층의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중심선. 포인트는 결론은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지역 면적. 2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막힘이 없다. 막힘이. 짜게 해가지고 자 이러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가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지붕만 있는 거. 중심선 따름 없죠. 그래서 끝에서 안쪽으로 1m, 끝에서 안쪽으로 1m 후퇴한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바닥 면적.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참고로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야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나중에 용적률 계산할 때 아예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지금 카페 가지고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신들이 없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자신이 없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옛날 기출문제가 개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어떤 책은 이러고 말하고 어떤 책은 저러고 말하니까 흔들려가지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짜게 해가지고 자 1층, 2층, 3층이 있고 여기 이러고 굴뚝이 있고 처마가 이렇게 이게 지금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락을 만들고 다락을 여기다 이렇게 60제곱미터 이러고 만들어 놓고 이 건축물이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건축물이고 자 3층, 2층은 주거용으로 주거용 쓰는데 면적이 100제곱미터 1층을 이렇게 막아서 1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둥 필로티 딱 해가지고 자 1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뭐라 쓰냐 주차장 해가지고 60을 만들어 놓고 이게 주민 공동 시설 40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건 이 건물은 다세대 건물이고 다락은 층고 1.7m고 다락의 높이가 층고 얼마라고 1.7m고 현재 이 대지는 200제곱미터이다. 이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자, 용적률 200%로 했을 때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용적률이 200%면 용적률이 200%다. 용적률은 뭐가 용적률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200%니까 대지 면적이 자료에서 얼마 주고요? 200이라고 주고 그럼 용적률이 200%가 나오려면 200%가 2배 아닙니까? 2배. 땅 면적이 2배가 나오려면 연면적 얼마면 되겠어요? 400이면 되겠죠?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400까지. 여기다가 현재 얼마가 돼 있는가 빼면은 그만큼 나머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증축하니까 빼면은 현재 얼마가 돼 있는가 이걸 때 현재 얼마가 돼 있는가 그러면 바닥 면적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저 중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지금 어디까지냐 그래서 지금 자 바닥 면적에서 자 2번까지 했습니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어떤다고요? 끝에서 1m 후퇴하면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세 번째 이제 필로티 부분인데 필로티라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 있다. 이렇게 기둥 세워서 필로티는 공간이죠 공간. 이런 공간을 주로 저렇게 뭐로 씁니까? 주로 공간부를 갖다가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쓰니까 공간을 주차장 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닥 면적 포함이냐 제외냐 이게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면 3층까지 바닥 면적 제외되면 이러고 하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올릴까 말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어떤 용도로 쓰냐 이거죠. 어떤 용도로. 그래서 네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이 다닌다. 차가 다닌다. 주차 공간을 쓴다. 공동주택이 있다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 공간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사람이 다니든가 차가 다니든가 아니면 주차 공간 쓴다든가 공동주택 있으면 개인이 사적인 용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제외지만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다닌다, 차가 다닌다, 주차 공간을 쓴다, 공동주택이 있다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포함. 너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는 포함한다. 지금 5, 6월 강의 듣는데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3, 4월 강의. 지금 5, 6월 강의 듣는 것은 전제 조건이 3, 4월 내용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건너뛰고 급하니까 처음부터 11월, 1월, 3월, 5월인데 아 급한데 언제 다 듣고 있냐. 5월 들으면 무슨 말 한지 몰라요. 아무리 급해도 1월 강의를 들어야 돼. 1월 강의. 3월 강의를 들어야 돼. 급하면. 시간이 없으면 3월에다가 3, 4월에다가 총력해야 돼. 3, 4월에다가. 시간이 없으면. 5, 6월은 3, 4월 한 걸 기본을 하고 3, 4월 못했던 거 혹시나 중요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혹시나 중요한 거 빨리 하고 안 했던 걸 더 하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쩌라고? 3, 4월 강의들, 3, 4월 강의. 그래서 나오는 게 너대인데, 너대 베란다입니다. 3, 4월 달에 그림으로 설명 다 해놨어요. 베란다 면적에서,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이 너대가 이거 아니까 너대가 이렇게, 너대가 베란다 튀어나온 거,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할까 말까 지금 이 얘기인데, 이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이거를 문제 지문 쓰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쓴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긴 나온다고 간혹 가다가.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다 쓰면 너무 길어서 못 쓴다고. 그래서 너대가 나오면 무조건 X에 X 지문이 기니까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 포함 X.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 제외 X.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쓰지는 못하겠고 문제 만들고 너대가 나오면 X입니다. 왜요? 지문이 기니까. 지문이 긴 것들은 O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대 베란다입니다.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5번은 더 기네. 승강기탑 계단탑 절대 안 길어요. 승강기탑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5번 아래야 저 문제 풀립니다. 승강기탑 어쩐답니까? 제외. 계단탑 제외, 굴뚝 제외, 더스트 슈트, 쓰레기 홈통 제외.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돼버리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승강기탑 제외, 계단탑 제외, 굴뚝 제외, 더스트 슈트, 쓰레기 홈통 제외.
다락 잘 봐요. 청고 1.5 이하면 제외인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는 제외다. 기타 이하 유사한 것과 옥상 제설 때 물탱크, 기름탱크 정하죠. 제외. 6번 공동주택 지상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하면 제외. 7번 건축물 리모델링 할 경우 미관 현상, 열 손실 방지, 외벽에 부가는 덧붙이는 마감재 그 부분도 제외.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전부 다 제외 아닙니까? 숫자가 나온 것은 특히 주의해야 되고 숫자가 나온 건 함정이니까. 숫자가 나온 거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얼마요? 1m 후퇴. 그리고 노대는 웬만해서 내기 힘들어요. 승강기타, 계단타 거기서 뭘 잡아야 돼요? 다락. 청고 1.5 이하면 제외인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까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지하층 면적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웬만해서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대충 넘어가요.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 합계 지하층 포함한다. 2번 이해가 중요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부분을 제외한다. 지하층 부분은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지하층 부분 무조건 제외. 지상층인데 주차장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은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몇 층 이상? 3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120m 이상. 순간적 해석해야 돼요. 30층 이상. 그런 말이 없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초고층, 준초고층이니까 몇 층 이상부터? 30층 이상부터 준초고층이 시작되는 거예요. 120m 이상부터 준초고층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48층인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 제외. 48층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 안 되고 초고층, 준초고층. 걔는 준초고층. 초고층이 뭡니까?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은 30층에서 49층, 120에서 199. 피난 안전구 면적은 제외입니다. 리얼 건축물은 경사지붕 아래 설치한 대피 공간은 제외. 뭐 할 때요? 용적률 산정할 때. 그럼 이제 저거 이거 해봐야죠. 다음 자료 보고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이냐. 자, 그러면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이해쳐졌죠? 자, 그랬을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자, 주차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지금 개정되기 전이에요. 개정되기 전인데 이게 시중에서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해설해야 되는데 옛날 문제가 그냥 내비둬버리고 문제 되는 거예요. 일단 주차장 부분 어쩐다고요? 뺀다. 필로티 제외 아니면은 뭐 해도 부속용도 주차장이니까 제외. 그랬을 때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주민공동 제외한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하지? 포함을 해야지. 근데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얘가 제외됐어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은 제외다. 이 문제만 나올 당시에는. 이 문제 나올 당시엔 제외됐는데 이게 언제 2012년부로 이 부분이 주민공동시설 제외 삭제 포함이에요. 포함. 그러니까 지금 어쩐다고? 포함된다고. 이거 어쩐다고? 포함하고. 어쩐다고? 포함한다고. 어쩐다고? 왜 제외입니까? 층고가 1.7이니까 경사니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은 1.8 이하는 제외인데 어디서 제외해요? 어디서 제외한다고? 바닥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면 이거는 용적률 할 때 제외합니까? 당연히 바닥 면적 제외되니까 연면적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 자체 안 들어가요. 굴뚝은 어쩔래? 굴뚝은 어떤다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40, 100. 얼마 남았습니까? 하면 240이니까 앞으로 얼마 더 할 수 있다? 160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출문제인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 보게 되면 10건 중에서 5건은 160, 5건은 답이 200 이러고 나왔다고. 5건은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반영한 거고 나머지 책들은 반영 않고 기출문제 옛날 그냥 내비뒀다 이렇게 해설도 옛날 해서 그대로 내비두니까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160이라고 펴놓고 어라 책 보니까 200이 나왔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포기하고 책을 따라간다고 책을. 그래서 답답하다고. 책 믿지 말라고. 시중에 있는 책 중에 공법증 언제나 단 한 권도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 언제나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왜요? 책 나오고 어휘만 보면 벌써 몇 번 바뀌었는데 어휘만 해서. 공법책은 언제나 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내용도 자꾸 개정이 되는데 이걸 빨리빨리 반영한 사람들 맞는 거고 나중에 이거 문제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이 문제 있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답은 160이에요. 160. 카페 가게 되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옥신각신 많으니까 한마디 해준 거예요. 용적률 산정할 때 네 가지 딱 암겨, 네 가지만 뺀다. 네 가지만. 지하층,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방의 대피 공간 네 가지만 뺀다. 자, 이번 이제 컴폐율과 용적률인데 컴폐율, 용적률 이것도 보너스로 은근히 잘 나와요. 너무 쉬워요. 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사항인데 자, 첫 번째 컴폐율이 뭡니까? 물어보면 컴폐율 뭡니까? 건대다. 건대. 컴폐율은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뭡니까? 용적률은 연대 그렇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럽니다. 자 보세요. 대지 면적 얼마인데요? 100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30. 컴폐율 얼마입니까? 30%. 어라 여기 한 동이 더 있네. 이거 40짜리 있네. 40짜리. 자 A동 30, B동 40이다. A동 건폐율 30, B동 건폐율 40 이러고 말할래요. 건폐율 70%래요. 70. 건폐율은 얘 건폐율이 아니고 대지. 이 대지의 건폐율이 몇이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건축물에다 건폐율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의 건폐율이 몇이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다면 합계. 용적률도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다면 합계. 따로냐 합계냐. 합계입니다. 합계. 그래서 개념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두 번째 최대 한도가 기준입니다. 기준. 최대 한도는 살짝 빼먹었네. 건폐율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 내용이 무슨 법에 있냐 그러면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개념은 건축법이 있는데 최대 한도 기준은 무슨 법에 있어요?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기준을 짜릅니다. 국토계획법 시간에 건폐율 5초 줄 땡 해볼래요? 심호 한번 딱 하고 자 주거적 출발 5, 6, 6, 5, 7, 9, 8, 8, 7, 7, 7, 7 토 4토 그리고 토 써도 5초 쓰겠네. 주거적 5, 6, 6, 5, 7 상업적 9, 8, 8, 7 공업적 7, 7, 7 녹지 토 관리 4토 농림자랑경 토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15 딱 하고 주거적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50, 400 녹지 80, 100 관리 100, 80, 80 농림자랑경 80, 80 암기할 겁니까? 이 말은 올해 시험 보러 갈 겁니까? 이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이 단순 암기 모드에서 한 문제 못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빨리 하면 연습 몇 번 하면 15초면 충분히 풀어요. 충분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최대한 데는 어디에 있는데 국계법에 돼 있는데 자 건축법이 한마디로 건축법이 이거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면 건축법 규정을 따르라 그래요. 건축법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르나 건축법이 강화는 할 수 있으나 완화는 할 수 없다. 틀렸다. 건폐율이 강화는 할 수 없으나 완화는 할 수 있다. 이러고 나니까 강화도 되고 완화도 된다. 이러고 하면 돼요. 봅시다. 1번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가로 있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물이 있으면 합계.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그게 5, 6, 6, 5, 7, 9, 8, 8, 7, 7, 7, 7, 2, 4, 다만 이 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도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이 법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하나에 대해 둘 이상 있으면 합계입니다. 합계. 자,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용적률 기준을 따릅니다. 암기하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이 법에서 강화, 완화, 규정하면 이 법 규정을 따릅니다. 그 말은 이 법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건폐율 용적률 주고 층수 계산하시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대지의 문제가 자 100제곱미터인 100제곱미터인 대지에 1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폐율을 70%를 하고 용적률을 280% 하면은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100인 대지에 대지 면적 100이다. 건폐율을 70으로 하고 용적률 얼마인다? 280. 올려봐요. 그럼 올려봐요. 70. 올려봐요. 70. 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삐딱하네 이거. 반드시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몇 층까지 합니까? 4층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100인 대지의 건폐율 70, 용적률 80을 건축했을 때 최대 4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O냐 X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 자료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대입한다면 건폐율 70, 용적률 280 최대한 한다 그러면 최대 4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건폐율의 최대를 하고 얼마? 70을 하고 용적률 최대 얼마 하고 280 하니까 몇 층까지 합니까? 4층. 4층까지 할 수 있다. OX 5 하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대지 면적 100, 건폐율 얼마? 70, 용적률 얼마? 280. 280에서 70 빼면 얼마 남았다? 210 남았다. 나는 210을 2로 갈란다. 이렇게 해서 210. 또 기웃등하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 면적을 10을 하겠다. 이게 내 맘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 280이요. 그러면 이게 몇 층 됐어요? 21층. 22층이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층수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그래서 이 질문은 X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건폐율 70, 용적률 280을 대입해서 건축하면 최대 4층까지 5 그래야 되는데 왜 X가 나오냐? 이 말이 빠져서 X, 이 말이 빠져가지고 이 말이 들어가면 5가 되는 거예요. 층수가 되는 거예요. 층수 계산이 나오려면 반드시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이 말이 있으면 층수가 나옵니다. 보세요. 층수 산정은 연면적을 건축면적 나누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용적률 건폐율 나누면 되는데 그 밑에 건폐율 최대한을 건축하며 그것도 줄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은 똑같다. 그 전제가 있어야만 층수가 나요. 각 층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그리고 7, 8월 문제 풀이할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론은 백날 들어봤자 이론 들어가지고는 점수 안 나옵니다. 실력은 늘어날지 몰라도 점수는 안 나와요. 실력 늘은 거하고 우리 시험 점수 나온 건 전혀 별개요. 수업 시간에 대답은 백날 잘해도 시험만 보면 10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답 혼자 다 하면서. 그건 왜 그러는가? 내용은 아는데 문제 푸는 요령이. 시험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안 풀면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마음 급하다고 문제 풀어보지 말고 얘기하지만 절대 문제 풀어보지 말고 문제 풀이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안 되면 찍는 방법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박스 밑에 보면 봐봐요. 중심 상업지에서 건폐율 90을 하고 용적률 1170을 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단 건폐율의 최대를 건축하며 각 층 바닥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이런 거 푸는 방법들을 다 알려줘. 어떻게 풀면 빨리 푼다 이거죠. 그러면 판단이 별거 있습니까? 그냥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용적률 얼마라고? 1170. 건폐율 얼마입니까? 90입니다. 공 하나 뗍시다. 계산하기 쉽게. 참 우리 계산기 가져갑니까? 네, 계산기 튕기면 되겠네. 일단은 1. 얼마 남았습니까? 27. 3, 9, 27. 그럼 얼마입니까? 13층. 알면은 문제도 못 던겨. 한 번이나 풀어본 사람은 문제도 못도 아니고 안 풀어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풀까 그럴 것이고 3번 대지 분할자입니다. 3번 대지 분할자 보세요. 대지 분할자는 우리가 이거 토지 대지 말 하잖아요. 이것은 대지 이것은 토지. 토지 분할하지 마세요. 이것은 국토개혁법. 이것은 건축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없는 토지는 국계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첫 번째
면적에 못 미치게. 두 번째, 사유에 위반되게 분할하지 마라.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마라. 심업 한번 딱 하고, 심업하고, 자, 주거기타 얼마요? 60. 상업 공업 얼마고? 150. 녹진 얼마고? 200. 은근히 출제 잘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단순 암기, 단순 암기. 이것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된다고. 분할 금지 사유는 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폐율 위반되는, 용적률 위반되는, 높이 제한 위반되는, 일자분 높이 제한, 대지 제한의 공지 확보 기준 위반되는 하나만 예를 들어주고 이런 겁니다라는 거 알고 요런 게 요동. 자,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을 얼마 줬습니까? 70. 이게 주거지역이니까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60. 대지 분할 제한 면적 60이다. 자, 현재 이 대지는 200이고 준주거 건폐율 얼마나? 70이다. 건축을 합시다.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27에 14. 140 합니다. 140. 140 하시는데 내 마음이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 했습니까? 90만 했습니다. 90. 이건 내 마음이요. 140 안 넣으면 돼요. 그 옆에 빈 땅이 많이 남았네요. 반띵 딱 해가지고 자 이쪽 100하고 이쪽 100으로 하겠다. 이 분할이 되냐 안 되냐. 자 대지 분할된 면적 얼마다? 60이다. 얼마다? 100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분할했어요. 이제 대지 면적 얼마? 100. 대지 면적 100. 건축 면적 얼마? 90. 건폐율이 얼마가 돼요? 90%.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건폐율에 위반되는 이런 분할은 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는 주거기타 역시 상업권 150, 녹지 100은 암기했다 하고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이 5, 6, 2럼 마지막에 2럼 마지막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래야지. 언제 6개 그러니까. 암기해서 풀려고 하지 말라니까. 암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많다. 요즘은 옛날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을 이런 문제 내는데 요즘 안 내요. 그런 거 안 내고 간혹 가다 지분 하나 툭 던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 안에 공지 확보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런 거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고 지문 하나 던질 때는 있다고 눈치로 풀어야지 요령 풀어야지 굳이 암기 못해도 괜찮다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높이 제한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분명히 그런 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한 문제 내서 한 문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은 밑에 답 2개 써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암겨. 대지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하는 분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지구와는 건축제한에 위반되는 분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 억지로 다 알리게 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할 금지 사유 몇 개 있다? 많다. 그렇게만 문제는 싹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인데 첫 번째 1번 건축물의 높이 산정. 자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표면에서 13회 여태까지 우리가 26번 봤는데 13회 지문 딱 한 번 났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더 쉽게 말하면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좀 좁게 표현하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딱 그것만 잡고 층고 한 층 높이 체크합시다. 윗면에서 윗면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2층이죠. 2층. 2층의 높이 2층. 바닥 구조체 윗면 발 딛는 부분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그게 층고입니다. 그 다음에 반자 높이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걸 보고 천장이라고 해요? 반자라고 해요? 반자. 이거 뜯어내면 천정. 텐조 그러지 말고 텐조는 일본 말이고 반자. 바닥에서 어디까지? 반자까지 높이. 이게 반자 높이. 이거 뜯어내면 천정. 그 넘어가면 천정. 뚫고 들어가면 위층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고 층수산정. 지하층은 층수산정할 때 제외한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한다. 옥상 부분 승강기 탑, 이 층수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승강기 탑, 계단 탑 그런 게 있으면 옥상 부분의 수평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고 8분의 1 초과하면 포함한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 몇 층짜리 건물 이러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몇 층이냐? 4층으로 보이는데 얘 층으로 볼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자, 건축 면적 계산하고 중심선 건축 계산하고 옥상 부분의 수평 면적 계산하고 자, 건축 면적이 얼마냐? 100이다. 옥상 면적이 얼마냐? 10이다. 4층이냐? 5층이냐? 옥상 부분의 수평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어쩐다? 제외한다. 얼마인데? 100인데 얼마면 10이면 100분의 10이니까 8분의 1보다 작으니까 제외. 몇 층이요? 그냥 이것은 4층. 얘가 20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5층 이런 식으로. 승강기 탑, 계단 탑, 탑 이게 있을 때 탑이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층수는 제외가 아니고 계산합니다. 계산. 그래서 그 4개 아래야만 나중에 계산 문제 해요. 층수는 제외. 층 구분이 불명 3m.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면 제일 많은 층. 치하 문제가 지하 2층과 지상의 건축 면적이 이러고 나왔던가? 건축 면적이 600인 지하 2층 지상 건축 면적 600인 건축물이 600인 건축물이 있는데 자 300제곱미터는 12m까지 건축했고 300제곱미터는 16m까지 건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옥상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옥상은 평집으로서 뭐 이게 승강기 탑 같은 것은 없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입니까? 이거 말로 풀었으면 말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말로 내게 되면은 처음에 딱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데 정신 차려 보게 되면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하가 이렇게 2층이고 하나 더 지하 이렇게 2층 지하 1층 2층이고 이 면적이 얼마겠는데 이게 600이 있는데 300은 반등 해가지고 300은 몇 층까지 올라가고 이게 12층까지 이게 12층까지 나머지 300은 이쪽 3층 얼마 올라갔다? 16층 이게 높이가 이렇게 16층까지 갔다 이 얘기거든 16m까지 이랬을 때 이것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그러면 자 일단은 지하는 어쩐다? 층수에서 빼고 이게 12m인데 층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쩌고 4m로 나누고 3층이고 몇 층이고 4층이고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좁니까? 달리 보이죠. 그때는 뭘 한다? 제일 많은 층을 한다. 그게 지금 거기 있는 1번, 2번, 3번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이런 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저런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 4m만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인다. 제일 많은 층. 옥상, 승강기 탑, 무슨 탑이 있으면 자, 옥상 부분의 수평형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높이자.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 높이자인데 이런 적입니다. 이렇게 도로. 이거 한 블럭. 가로구역. 자, 이 블럭은 50m, 이 블럭은 70m, 이 블럭은 안 돼 있다.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된 가로구역, 지정 공고되지 않는 가로구역 이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제 건축물 높이자입니다. 1번 최고 높이 지정 공고된 가로구역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1번 제도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제도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도로를 둘러싼 1단구역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런 제도 있다. 2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 잘 때는 15 이상 공람하고 건축 심의가 된다. 심의는 첨장 가서 심의한다 모른다 그것 때문에 틀리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의 모르고 오면 간첩이에요. 간첩. 심의 없는 게 몇 개 있다고요? 3개. 뭐가 있다고요? 단계별 집행계,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 경미한 사항 변경 3개 빼고 뭔가 결정은 반드시 심의한다.
이거 50m 정하는 게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결정이지. 반드시면 허가권자가 뭐 안다고 하겠는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심의는 언제 가든가 심의는 하는 거고 15일 의미 없고 심의 거치고 3번은 주로 답이 돼요. 답이 나오면 같은 가로교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가로교 안에서도 용도 형태 다르게 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같은 가로교이지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가로교 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몇 메터? 50m. 자, 이 필지는 건축인 심의 거쳐서 60m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거쳐서 완화해 줄 수도 있다. 5번도 한번 나왔으니까 잡아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교별 최고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 내용에 최고 높이가 지정 권고되지 않는 가로교 이거죠.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 1.5배 그 제도가 전면 삭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그 제도는 삭제됐으니까 최고 높이 지정 권고하지 아니한 가로구역은 삭제됐으니까 영원히 없어졌어요. 영원히. 앞으로 그걸로 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하다 보니까 건물의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고 용적률만 제대로 못 찾아먹는 거고 이러고 짝 있고 그전에 이랬거든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몇 메타 도로냐? 10m 도로 10m. 여기는 지금 대지가 있다. 가로구역 높이 이전이 안 돼 있어요. 최대 몇 메타까지 할 수 있냐? 몇 메타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선? 건축선. 자, 그러면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랬을 때 이 높이는 이 지점에서 이 거리에 몇 배 한다? 1.5배. 이 높이는 이 거리에 몇 배 한다? 1.5배. 자, 여기서 10m 후퇴해가지고 여기서 한다. 이 지점에서 몇 배요? 1.5배. 10의 몇 배? 1.5니까. 20 몇 m요? 30m. 여기는 15m 가겠죠. 여기는 얼마가? 여기가 30m 가겠죠. 10m 더 후퇴한다 그러면 쭉가 얼마 가고 45m. 성그러니까 이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선제한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는 도로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이게 도로 건물이 이러고 이게 잘리니까 이런 식으로 잘리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가 이상하고 이게 용적률 제대로 못 잡으니까 이 제도를 갖다 없앴다. 이것 말고도 여기서 높이지 않은 미관지구로도 하는 거고 지구 단위로 하는 거고 높이지 않은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이 쓸법 뭐냐 해가지고 이 제도가 통째로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1.5배 그 제도는 없어졌음. 통째로 삭제요.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누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더라도 다른 거는 대답 다 하더라도 높이지 않은 대답하지 말아요. 모른다고. 물으면 몰라요 그런 거. 높이지 않은 우리가 아는 걸로 안 돼. 우리가 아는 택도 없어요. 높이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높이지 않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용도 지구는 높이지 않은 미관적 경관적 걔들이 높이지 않더라. 무슨 소리 다 할 거냐고. 그러니까 높이지 않은 만큼 웬만하면 답하면 안 됩니다. 높이지 않은. 자, 그러면은 일단 결론 남는 게 가로구역대 높이 최고 높이를 지정 공간 가로구역 그것만 남았고요. 이제 두 번째 1조등 확보 높이 제한인데 1조등 확보 높이 제한 걔도 간혹 나오는데 얘는 틀을 체계를 잡아야 그 문제가 풀려요. 작년도 이 틀을 압니까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전국이죠. 전국 그럼 첫 번째 도시죠. 도시지역은 첫 번째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 준주거 있고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그리고 공업지역도 있고 전용고, 일반고, 중공업. 그리고 녹지도 있고 고생자. 도시 두 번째 무슨 지역이요? 관리, 해생보. 세 번째 뭐가 있고요?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토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에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 자, 높이 제한 중에서 1조 햇빛. 햇빛 보기 위한 높이 제한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건물을 건축할 때 햇빛 보기 위해서 높이 제한 1조 합본 높이 제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두 개 지역에서는 28개 모든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축물이란 전용주거 일반주의 건축이 가능한 것. 자, 전용주거 일반주의 건축이 가능한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주거에 나이트 건축하면 1조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모든 건물, 그러니까 일반 주거에다가 나이트장 설치하면 1조 높이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예, 근데 경민은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예,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일반 주거에 무슨 놈의 나이트가 들어가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일반 주거에 판매 시설 설치하면 1조 높이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일반 주거에 어떻게 판매가 돼? 판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물은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어쩐다?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28개가 다 들어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허용이 되는 것들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받고 그럼 나머지 그러면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1조 받냐 안 받냐 안 받냐 그러면 28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받는다. 뭐만 그러면 공동주택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1조 적용한다. 작년 문제가 이거라니까 이거. 중심상업, 일반상업에 1조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이 1조 적용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다 안 받고 그럼 나머지는 어쩌라고 4개 지역 빼 나머지는 뭐만 받고 공동주택만 받고 이렇게 먼저 틀 잡아놓고 먼저 틀이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은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 그러면 원칙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정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정복하여야 한다. 자, 정북이 나왔으니까 예외 뭐가 나와야죠? 정남이. 정남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고 앞에다 뭐라고 조건을 뭐라고 써야만 정남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쓸래요? 그러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든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구역, 대지주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북쪽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도로나 공원 등의 접한 대지다. 좌우지간 이런 말이 나와야 또 근다고 여기에 없는 말 써놓고 또 물어보지 않아요. 있는 말 써주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남이 쫙 가면 뭐 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고 잡아야지. 정북 그러면 하여야 한다. 정남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자, 보면 설명할게요 이제. 자, 프린트입니다. 1조 확보 높이 제한 1번 전형적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은 28개 가지고 그 안에서 허용이 되는 모든 건축물. 원칙 정북 체크하고 정북 체크하죠. 인접대 경계선부터 대ring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체크해야죠. 그러면 이제 정북하여야 한다. 정북해야 한다. 그럼 가로 안에 뭐냐 가로 안에.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궁금하지. 이 말이 궁금하잖아요. 간단해요. 그 말이 뭡니까? 쫙 해가지고 자 여기 이러고 지금 A가 대지 가지고 있다. 자 땅 경계 여기가 B가 있는데 B도 땅 가지고 있다. 경계 이쯤에서 C가 가지고 있다. 지금 땅이 이러고 돼 있는데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이러고 돼 있네. A, B, C 딱 있는데 북쪽이 어느 쪽이냐 북쪽이 자 B가 봤을 때 이쪽이 북이다. 그럼 A가 보면 여기가 북이겠네 북. 그럼 B가 1이 본 뭐가 되겠네? 남이 되겠네. 이거는 뭐네? A 대지 B 대지 경계선. 그럼 이게 경계선 이게 지금 A, B 대지 경계선 이러고 있다. B 대지가 건축한다. B 대지가 이를 건축했다 하자. 햇빛 보기 위한 땅이 어디 가겠죠? 남쪽 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런 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햇빛 보기 베란다가 있겠지.
A 대지 건축은 A가 이만큼 높게 지어보면 여기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B가 햇빛 볼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 A 대지에서 쫙 해서 여기까지 몇 메타다? 9m다. 여기까지 9m다 가면 샥 해가지고 이걸 뭐고? 인접대 경계선. 샥 이렇게 하게 되면 9m 전부 다 이하죠. 이하. 9m 이하. 9m 초가 이렇게 되겠죠? 경계선이. 9m 이하면 이 북쪽 대지 경계선을 얼마를 띄어라? 1.5m를 띄어라. 9m 넘어가면 얼마 떼라? 9m 넘어가면 높이의 2분의 1을 떼라. 10m면 여기다 10m다 그러면 얼마를 뗀다? 10m면 여기서부터 떼는 거리가 얼마 뗀다? 5m 뗀다. 5m. 20m면 20m다 얼마 뗀다? 띄우는 거리 쭉 해가지고 20m면 이게 띄우는 거리에 10m를 뗀다. 그러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건축물이 이러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9m까지는 쫙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확 꺾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이러고 들어오는데 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9m 이하면 얼마를 띄우고 1.5 9m 넘어가면 얼마 띄우라고? 2분의 1 이런 얘기. 그렇게 해야 뒷집이 햇빛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9m 이하면 1.5 9m 초가 2분의 1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개정된 지 이제 4년째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4m, 8m, 8m 초가인데 야, 간단히 두 개로 9m 이하냐 초가냐 확 바꾸는 거 9m 이하 북쪽으로 1.5 띄우라. 9m 초가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개정이 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암기해보면 좋아요. 이래서 북쪽 띄워 하이한다는데 예외. 다음의 건축물은 정남 나왔죠. 정남 그러면 마지막 뭐라고요? 할 수 있다는데 정남 할 수 있다는데 그냥 정남이 나오면 안 되고 다음 박스 있잖아요. 택지quản 지구, 대유전사업지구,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토지볼격, 정비구역.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개발예정 이 얘기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 1번 주평의 개발이 예정된 지역. 1번 정북방의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 북쪽의 도로, 공원,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면 뒤에 햇빛 가릴 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8번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했으면 북쪽 대지 소유자가 괜찮다. 그런 거는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 궁금한 분들은 3, 4월 강의 한 번쯤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림 그려서 설명 다 해줬으니까. 지금은 전형적 일반적으로 북 하이한다. 어떻게? 9m 이하면 1.5 이상, 9m 초가 2분의 1 이상. 남 할 수 있다는데 남쪽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다 뭐라고 말을 쓴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북쪽 대지소유자 합의했다. 북쪽 방향으로 도로 등이 있다. 그런 말이 있으면 남쪽 그리고 할 수 있다. 그 연결만 붙이면 문제 푼다 이런 얘기예요. 2번 이제 공동주택. 그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은 일단은 전제조건 뭐 뺀다고요? 중심상업 일반상을 뺍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첫 번째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 경계선부터 채광창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나오면 첫 번째 몇 배 이하? 2배 이하. 준주거나 근린 상업이면 몇 배 이하? 4배 이하. 다세대가 딱 나오면 1m 이상 기숙사 적용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말인지 알면 계속 반복하면 돼요.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C 대지가 있다. B 대지에 있다 이러고 건축을 하는데 이게 햇빛 보기 위한 창이다. 햇빛 보기 위한 창. 위에서 바탕합시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의 높이는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 얼마를 띄울 거냐. 예를 들어 10m 띄웠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높이는 건물의 높이는 띄우는 거리의 몇 배라고요? 2배 이하니까 호박이 지금 얼마 띄웠다고요? 10m. 10m에 2배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 건물은 20m까지 간다 이겁니다. 10m 띄었으면 얼마 걸린다? 20m까지. 근데 이 지역이 뭐냐? 준주거나 근린 상업이면 2배가 아니고 4배니까 얼마큼 간다고요? 40m까지. 40m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뭐냐? 다세대다. 다세대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웠으면 2배인지 4배인지 이런 제도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는 이 제도를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채광창이 나오면 채광창. 시험장 가면 그림이 아니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채광창이 있는 벽, 그럼 채광이 나왔네? 2배. 근린상업 준주거 그러면 4배. 다세대 그러면 1m. 이게 따라와야 된다고.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광창 있는 벽 직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이야. 근린상업 준주거는 4배이야. 다세대는 1m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뛰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숙사는 애초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인동거리입니다. 인동거리 첫 번째, 두 번째죠. 인동거리 이 말은 작년에도 이게 나왔는데 왜 설명 안 해주니까 또 나올 일이 없어요. 인동거리가 뭐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과 동 사이. 칠판 보시고 자기가 101동입니다. 101동 뒤에 1호고 102동이 있네요. 옆에 1호고 103동이 있고 뒤에 1호고 104동 이렇게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예요. 자, 101동이 햇빛 보기 한창 이쪽 있네. 102동도 이쪽이네. 103동 이쪽이네. 104동 이쪽이네. 그러면은 첫 번째, 자, 1, 2, 3, 4에서 어느 동이 문제가 있어야 되냐? 2동이 문제가 있죠. 햇빛 봐야 되는데 1동이 가리죠. 얘가 높으면 2가 햇빛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1을 낮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이 먼저요? 2가 먼저요? 1이 먼저지. 1이 먼저지. 1이 지면 네가 바짝 와서 안 뺀다 그러지 말고 네가 멀리 가라. 멀리. 얼마나 멀리 갈까요? 멀리 떨어지라. 얼마나 멀리? 앞에 건물, 채광창 있는 벽, 직각방에 있는 건물 높이에 몇 배를 떼어라? 0.5배. 100m면 네가 50m 가란 얘기입니다. 가까이 와서 낮춰 그러지 말고 네가 가라고, 멀리 가라고. 채광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에 0.5배. 여기 봐요. 무슨 벽? 채광창 있는 벽. 무슨 벽? 채광창이 없는 벽. 무슨 벽? 채광창이 있는 벽. 무슨 벽? 무슨 벽? 측벽. 여기는 측벽. 여기는 채광창이 없는 벽. 무슨 벽? 측벽.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 이러고 마주볼 때는 8m를 띄우고 여기는 측벽. 이러고 마주보면 4m를 띄우고 백날 암기해봐야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걸 들으면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이게 인동거리라고. 인동거리에서 높이 제한 받는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숫자가 당분간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일반 상업에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이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 제한 적용받는다. 없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은 높이 제한 1조를 갖다가 안 쓴다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잘 잡아야 이 틀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모든 건물이 1조 확보 높이 제한 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1조 적용을 안 받고 4개 뺀 나머지 적은 공동주택만 1조 적용받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번 특별건축구역입니다. 3번 특별건축구역. 거기까지 해보셔야 되겠네요.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미리 말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 특별건축구역. 그 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여태까지 한 번 나왔어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건설 기준 수준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 또는 법의 일부를 완화하겠다. 또는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개별 건물 쓰지 않고 통합 적용해 쓰겠다. 이게 특별 건축격인데 봐볼래요? 이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한 필지인데 저는 나름대로 똑같이 그린다고 그렸어요. 자, 똑같이 보입니까? 네, 똑같이 그리고 저는 크기도 똑같이 그렸어요. 크기도 똑같이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죠.
그러면 자 현재 모양새 이게 땅이에요. 땅 지금 땅인데 한 필지 한 필지가 면적도 똑같고 생긴 것도 전부 다 직선 똑같잖아요. 여기에다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가장 크게 우리가 땅 가진 사람이 건물 지으면 크게 지어요, 작게 지어요? 크게 될 수 있는 크겠지. 자 현재 있는 법을 대입해서 건축물 최대한 크게 지라, 최대한 크게. 그러면 건물의 모양새가 전부 다 똑같이 판박이처럼 똑같이 나올까요? 다 틀리게 나올까요?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크게 지으라 그러면 건물 모양새가 똑같이 나올까요? 다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이. 뻔하죠. 건물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사가. 건물은 전부 다 이렇게 사가 이러거나 이러고. 허구한 날 이러고만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안 나오잖아요. 건설 기준이 향상될 수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그리고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제도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형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건물도 만들어보고 이런 건물 봤습니까? 세종시 가면 있어요. 세종시 가면 이런 건물도 있고 세종시 국립도서관이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갈 데 없으니까 전부 다 이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있답니다. 주말에 그 근처 갈 데가 없으니까 국립도서관 이 도시하고 이 도시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려면 현재 있는 법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데를 갖다가 특별 건축 구역이다 지정해가지고 결론 이겁니다. 법 규정의 일부를 여기서는 쓰지 맙시다.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엄청나게 획기적인 제도 이것은. 또는 법의 일부를 완화를 합시다. 완화. 또는 자, 이 대지에다 건축하게 되면 200 이상 되는 대지에다 건축은 반드시 나무 심으면 돼. 자, 차라리 아예 두 개를 통째로 우리가 이따 공원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은 나무 심지 마라. 모든 건축물에는 건물 건축하면 의무적으로 주차장 만드는데 아예 여기다 주차장 여기다 주차장 해놓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머지 하지 마라.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다 쓰잖아. 통합 적용하자.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갖다가 통합해서 적용합시다. 이래서 별도로 지정한 게 특별건축구역인데 누가 지정합니까? 작년에 국장인 너르는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고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은 상식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 하나만 말해볼래요? 모르면 예정되어 있는 거, 제한되어 있는 거 하나만 말해볼래요? 개발 제한구역. 우리가 기업도시 그러면 개발 예정이요, 제한이요? 혁신도시, 산업단지,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런 데가 전부 다 개발 예정이에요. 개발 제한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보존산지,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전부 다 개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보면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시작합시다. 1번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및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건설 기준 수준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를 배제 쓰지 말자. 두 번째 완화하자. 세 번째 통합 적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이런 걸 암기하면 돼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고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지정이 안 됩니다. 지정 절차를 보게 되면 1번, 2번인데 설명하자면 봐보세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말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지정할 때 신청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신청은 지정권자가 작년에는 국장이니까 전부 다 국장한테 했는데 올해는 누구도 있다고? 시도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행정의장,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는 국장한테 요청하고
밑에 있는 시군구는 누구한테? 시도한테 요청한다.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국장이나 시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1번, 2번 중요하게 보지 말고 3번. 국장과 시도에서는 지정 신청 받으면 30일 내 건축인의 심의 거칩니다. 그 날짜는 좀 알아봅시다. 30일 내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4번. 특별 건축의 지정 변경 지정하면 국계법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본다. 용도, 지역주, 구역 지정 변경 제외한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여기에다 특별 건축이라고 딱 지정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공원이라고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원 결정, 기반시설 결정. 얘는 주차장이라고 결정되고 주차장 결정되고 간단하게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보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게? 시설이라든가 지구 단위 그런 게 결정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해제 사유가 가능성인데 해제, 국장은 씁시다. 국장, 시도 빠졌네. 시도. 지정권자가 시도 있으면 해제도 시도 있어야죠. 국장, 시도는 다음에 해당하면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 지정 해제, 특이하죠.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원래 해제 축소는 끝맺음 뭐가 나야 돼요? 하이한다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게 좀 특이한 거. 중요하다가 좀 특이합니다. 1, 2, 3, 4, 4개 있는데 우리는 3번 잡아 3번. 특별건축을 지정했으면 특별건축에 적합한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엄청난 특혜를 줬으니까.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때는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관계법령 적용 예죠, 예. 그럼 이제 법의 일부를 안 쓰겠다. 뭐 안 쓰겠다는가? 1번 대의제한의 적용, 2번 검표, 3번 대의제한의 공지, 4번 높이제한, 5번 일조합본 높이제한을 안 쓴다. 특별건축에서 결론적으로 지정 목적이 법의 일부를 안 쓰겠다. 뭐 안 쓰겠다는가? 자, 뭐가 있다고요? 대의제한의 적용, 그리고 검표, 그리고 대의제한의 공지, 그리고 높이제한, 그리고 일조합본 높이제한. 대의제한의 적용에 저 잡고, 검표에 건 잡고, 대의제한의 공지에 대 잡고, 높이 제한에 높이 잡고, 일조 높이 제한에 높이 잡고. 오늘 우리 비 왔습니까? 비가 안 와서 가뭄 들어서 난리 났던데. 거기 들어봐, 거기. 어제 빨래 했어요? 어제 안 했어요? 집에 살림 안 해요? 그러면 오늘은 했어요? 오늘 했어요? 그 빨래는 어쨌어요? 어디다 열었어요? 높아요, 낮아요, 건조대가? 그래서 폐지할 수 있는 건 뭐가 나왔어요? 건조대 높이. 나중에 8월 달에 문제 풀면서 빨래 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진짜 분위기파 못하는 거예요. 빨래 했어요. 내가 그 빨래 하고 하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빨래 했어요. 그러면 건조대 높이다. 반사적으로 건조대 높이다. 검표, 적용, 대가 문제입니다. 대의제한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 확보, 높이제한. 그래서 건조대 높이, 그게 여기서 나오구나. 암기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암긴 했는데 주부 복대 미대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주부 복대 미대 그거 안 나왔나요? 네, 입지규제, 최소규제 거기서 배제되는 거. 그러면 이제 건조대 높이는 특별 건축구역.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완화하는데 완화하는 내용들 몇 개 있는가? 완화하는 내용들은 이만큼 있으면 뭐라고요? 많다. 눈치껏 해야지.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어요?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건물은 전국방송이니까 승강기가 총 23대 있는데 우리 건물에 승강기가 23대 있는데 왜 이 건물에 23대 필요한가? 법이죠. 우리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700명 있잖아요. 700명이. 엄청 크니까 23대 있는데 여기에다가 승강기 대신 뭐를? 에스컬레이터 설치해가지고 얘가 에스컬레이터가 승강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승강기는 10대하고 얘가 10세대 기능을 담당하면 된다. 그러면 23대 할 거 10대만 해도 완화해줘 안 해줘? 해주죠. 이런 얘기요. 완화할 수 있다는 많다인데 결론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완화할 수 있단다.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 적용인데 통합 적용 고개 들고 또 머리는 어디서 했어요? 이제 바로 나오네 이제. 머리는 어디서 했다고? 미장원. 이제 눈치가 생겼어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금방 알잖아요 이제. 미장원. 미가 미술 장식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 개정이 됐는데 미술 장식인 미술 작품으로. 큰 건물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미술 작품 설치. 그 다음에 장, 부설, 주차, 장, 원, 공, 원 그럽니다. 우리 시험에는 미술 작품 이해가 안 났어요. 미, 장, 원. 개별 건물만 쓰지 말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개별 건물 쓰지 말고 이 특별건축역 전부를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미술 작품, 부설 주차장, 공원. 이게 특별건축구역인데 설명을 했지만 별로 중요 부분 아니에요. 혹시나요, 혹시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설명 막 해놓고 안 중요 그러면 기분 빠지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리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안 중요합니다. 혹시나 한번 해봅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타 있는데 기타 이게 잠시 쉬고 합시다.